네, 반갑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올라갈 것들은 잘 올라가고 있죠.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SK 하이닉스가 무려 5%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14만 8천원에 샀는데 지금 18만 7천원이거든요. 엄청 올랐습니다. 네,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 이제 저항도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뭐 아주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조금 절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따가 월급 종목에 나온 것처럼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조선주 자동차 종목군들 상승세 같이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계좌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장 후반부에 이제 만기일 시점이 상방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줄 수만 있다라면은 전체적으로 계좌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600포인트 넘겨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번 만기일 포지션이 2600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어떤 형태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치고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상승 그리고 떨어졌다가 2600포인트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유지선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600포인트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지지부진 하다가 장 후반부 즉 한 2시 반이나 3시쯤 돼야 되겠죠. 그쯤 됐을 때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상방 쪽으로 일찌감치 자리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같이 체크해야 되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올라서 출발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하락이 좀 커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코스피 쪽에 수급이 좀 들어가는 형태가 진행이 되면 코스닥 쪽은 조금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형주 쪽 움직임이 잘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 또는 개별주 쪽에서는 움직임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3천억 순매도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떨어진 거 이후로 더 매도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시 삼성전자 쪽의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빼가지고 하이닉스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1,40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 들어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수급의 어떤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삼성전자가 계속 약세를 보이지만 언제까지 약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 이렇게 예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연기금들은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막판에 떨굴 수가 있습니다. 떨구는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서 올릴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콜을 여전히 죽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막판쯤 들어가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오늘은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59,500원까지 떨어져서 드디어 5만전자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될 텐데 사실 여기서 떨어져봤자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지가요. 그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갈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보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75,000원까지는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좀 없는 분들은 뭐 아무 때나 사도 상관없겠지만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21선과의 그 골든크로스까지 확인하고 나서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닉스가 5%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저항대 넘어갔죠?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8만원 넘어서 19만원, 20만원, 또는 25만원, 뭐 계속 또 확장되겠지?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2차전지 쪽은 좀 약세입니다. 테슬라 쪽에서 로보택시 쪽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약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로보택시 공개되고 나서 실망인지 아닌지 확인되고 나면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은 조금 올라간 모습이고요. 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3.8%? 네, 제법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좀 내려간 모습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동차 쪽은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네이버가 조금 올라갔네요. 자, 뒤로 넘어가면 현대중공업, 네, 한국조선해양 반등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쪽 움직임도 오늘 좋은 편인데 위쪽에 있는 것들은 네, 그렇게까지 네, 그 매수의 매력도가 높지는 않고요. 아래쪽에 있는 조선주도 공략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현대모비스 22만원까지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요거는 23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매수 포인트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격이 좀 멀어요.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네, 에코프로는 당연히 떨어졌을 테고요. 자, 이 바이오 쪽까지도 떨어진 모습이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네, 뭐랄까 많이 내렸다고 보기 좀 그렇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막 그 보합입니다. 네,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 1%대 하락이지만 동지는 조금 올라가는 형태고요. 원익도 조금 올라가는 형태고 막 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혼조 양상에 대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전체적인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483개 상승에 376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많은 편으로 우세한 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도 많아요. 899개 하락에 678개 상승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 움직임이 조금 더 나쁘다. 코스닥이 조금 더 네, 짓눌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상승률 볼게요. 티웨이 홀딩스가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요것도 이제 경영권 분쟁 막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제 점 상한가를 가버리죠. 네, 티웨이 홀딩스는 그래요. 요런 것들 이제 좀 보이긴 했는데, 그죠? 경영권 분쟁. 요즘에 경영권 분쟁이 아주 뭐, 그냥, 네, 난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티웨이 항공도 오늘 강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티웨이가 지난번에 그 대한항공에서 노선 좀 받아오면서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대한항공도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티웨이보다는 못하죠. 네. 그거보다는 못한 형태인데, 아무튼 그쪽이 오늘 강세고요. 대명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명,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이렇게 세 개 묶어가지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영풍도 에이 모르겠다 나도 좀 올라가자인데 영풍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때 매도 의견 다 말씀드렸죠. 60만원. 네, 이거 다 팔고 넘어가죠.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중앙첨단 소재, 나노엔텍 뭐 등등등 있는 거고요. 9%대에 보시면은 지니너스까지 해가지고 22위, 네, 22개 종목이 오늘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네요. 상승폭은 2.6. 적은 건 아닌데, 네, 이것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락률 살펴보시면, 차이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 쪽 움직임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중국 쪽은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중국 거 나오나요? 상해지수, 네, 어제, 네, 6%대 하락,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한 3,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때 말씀드렸듯이요, 지지선 있잖아요, 여기. 네, 3,150, 3,200 정도 있는 지지선. 요거 지키기 위한 움직임인 거고요. 네, 고점 이후에 떨어지는 형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히 차익선 나가야 되는 거고요. 충분히 내려가야 됩니다. 뭐 3,0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쪽에 대한 어떤 2차 반등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 쪽 좋다고 막 올라갈 때 막 들어가시는 분들 좋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절대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쪽이고요. ETF가 좀 많은 편인데 10개 종목 중에서 지금 3개 정도만 오늘 하락세다. 나머지 다 ETF 중국 쪽이다. 그 아래쪽은 다 중국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좋아하지 마세요. 뒤통수 세게 맞습니다. 자, 2.2 정도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0.5 정도, 0.4? 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0.5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있죠? 우리에게는 하이닉스가 있어요. 삼성전자 내렸잖아요. 네, 삼성전자 내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5%나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락 다 많이 하고 남습니다. 여기다가 자동차들도 다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계좌는 플러스잖아요. 계좌가 플러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계좌를 운영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홀딩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내려간 종목
종목들은 더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려가는 거 팔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에 집중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올라가는 거 팔아가지고 내려가는 거 사시는 분도 있는데, 올라가는 거 팔면 안 됩니다. 네, 팔면 안 되고 그냥 잘 유지만 하세요. 그 다음에 돈이 생기는 것들, 또는 뭐 단기 반등 나와서 팔아먹는 것들, 이런 거 생기게 되면 그 돈들을 가지고서 떨어져 있는 종목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좌로서 손해볼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기관적 움직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순매수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겠죠? 네, 하지만 얘네들 후반부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네, 기관적 총계는 NC소프트 매도가 있고요.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올라가더니 뚝 떨어지네요. LG전자, 이제 중국 쪽 관련한 부분이겠죠? 네, 중국 쪽 관련. LG전자도 또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대응하세요. 네, 바로바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방산주, 중동 지역 문제가 좀 해결된다 얘기 나오니까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TOA 항공 팔고 있고요. GS건설, 뭐 이노텍, 뭐 등등등으로 진행을 좀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적 움직임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만있어 보자. 이 화면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여기 나왔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려아연도 지금 많이 내려오게, 여기는 지금 여기 매도를 다 하시면 되겠죠? 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4천억 정도 순매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하이닉스는 1,400억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만 팔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어디까지 팔 건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네, 누가 더 세냐라는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만기를 지나면 포지션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많이 팔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LG엔솔, 2차전지, 방산주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오늘 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알테오제 이런 것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오늘 대체적으로 그냥 하이닉스와 연결된 반도체 쪽, 네, 그쪽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이쪽이 매수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중공업 관련주들도 오늘은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 때문에 중공업이 좀 피해를 봤었는데, 중국이 그냥 뭐 시덥잖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또 이런 것들이 반대 포지션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만길이니까 마지막까지 변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올릴 수도 있어요. 그냥 올리게 되면은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올라가려면은 11시경이니까 12시, 1시경부터는 주가 반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가 반등해야 되니까 지지선 여부만 지금 확인하시고요. 네, 매매는 마감 무렵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만길에는 원래 마감 무렵에 하는 게 좋고요. 만기 다음이 주말이기 때문에 만길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매매 패스하시고 주말에 대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요. 흐름이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는 매수가 들어가시는 거. 오늘 그게 아니라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패스하고 주말에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아직 남아있는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큰 재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다만 금투세 관련한 부분에서는 좀 짜증나게도요, 뭐 12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투세 문제, 또 뭐 멀린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그 공매도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빌드업 벌써부터 짜고 있는 거 보니까 증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진짜 궁뎅이를 찰싹찰싹 때려주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죠. 누구를요? 네, 걔네들이요. 걔네들 아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고요. 변수는 마지막에 몰린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특별한 대응 굳이 하실 필요 없이 관망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마감 시장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